안녕하세요. 재테크 메이트입니다. 얼마 전 코덱스에서 새로운 TDF ETF를 출시했습니다. 종목명은 코덱스 TDF 2060으로 2060년에 은퇴하는 사람들을 목적으로 출시된 ETF입니다. 그동안 저는 IRP 및 DC형 퇴직연금에서 필수로 매수해야 되는 안전자산 30%와 관련하여 TDF ETF의 장점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했었습니다. TDF 중에서는 특히 코덱스의 TDF 시리즈가 전 세계 주식을 투자할 수 있는 종목으로서 아직까지 시장이 크지 않은 TDF, ETF 시장에서 가장 높은 시총을 기록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올 초에 타이거에서도 S&P 500 비중을 최대로 키울 수 있는 타이거 TDF 2045가 출시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코덱스는 TDF 2060으로 맞불을 놓게 되었는데요. 두 종목 간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약 1년 전에도 IRP DC형 퇴직연금에서 투자하는 종목으로 제가 보유하고 있던 코덱스 TDF 2040과 2050에 대해서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외에 저는 IRP 자산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더 공격적인 투자를 위해 단일 종목 채권 혼합 종목인 타이거 테슬라 채권 혼합, 에이스 엔비디아 채권 혼합 등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DC형 퇴직연금은 투자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진 않지만 IRP는 연금저축 펀드와 함께 연 900만원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투자하고 있는 분들이 매우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IRP 계좌는 안전자산 30%를 필수로 매수해야 하기 때문에 이 비중을 어떻게 채워야 할지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도 그만큼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안전자산 시장도 날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는 만큼 각 운용사에서도 여러가지 특징을 보유한 종목들을 출시하고 있지만 저는 그중 TDF, ETF에 가장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TDF ETF는 말 그대로 정해진 은퇴 연도에 맞게 자동으로 주식과 채권 비중을 조절해주는 상품으로 투자자 본인이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가장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출시한 코덱스 TDF 2060은 현재 기준 주식 80%, 채권 20%를 보유하고 있지만 매년 비중이 조절되면서 은퇴 시점인 2060년에는 주식 32%, 채권 68%로 채워지게 됩니다. 따라서 IRP를 연 300만원 정도씩 세액 공제용으로만 투자하는 투자자라면 일반 S&P 500이나 나스닥 같은 상품을 매수하지 않고 그냥 매년 300만원 전체를 TDF ETF만 매수를 하더라도 위험자산과 안전자산 비중을 나눠서 투자하는 것과 큰 차이 없는 성과를 거둘 수 있고 위험자산 비중 초과에 따른 귀찮은 알람 등도 받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TDF ETF들이 시장에 출시되어 있지만 코덱스는 주식 비중을 전 세계 주식을 추종하는 VT, SPGM, ACWI 등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출시한 TDF 2060은 전 세계 주식인 VT와 ACWI의 50%를 투자하고 나머지 30%는 S&P 500에 투자하면서 미국 시장을 선호하는 투자자들의 눈높이에 맞춘 상품으로 보입니다. 자산 배분을 목적으로 전 세계 주식도 포함하고 우리나라 투자자들에게 선호도가 높은 미국 시장의 비중을 높인 것이 이 상품의 가장 큰 장점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존의 코덱스 TDF 2060이 출시되기 전 가장 시총이 높았던 TDF는 코덱스 TDF 2050이었습니다. 코덱스 TDF 2050은 전 세계 주식의 약 70%를 투자하며 TDF ETF 중 유일하게 시총이 2천억을 넘는 종목입니다. 사실상 코덱스가 거의 독점하고 있는 TDF ETF 시장에서 타이거는 지난 3월에 타이거 TDF 2045를 출시했고 이 종목은 S&P 500의 79%를 투자할 수 있는 종목으로 출시 이후에 많은 자금이 유입되어 코덱스 TDF를 위협하는 상품이 되었습니다. 또한 코덱스 TDF는 은퇴 시점이 다가오면 주식과 채권의 비중이 약 3대7로 조정이 되지만 TDF 2045는 은퇴 시점인 2045년이 되더라도 주식과 채권 비중이 약 4대6으로서 주식 비중을 조금 더 높게 가져갈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자산 배분의 목적으로는 전 세계 주식이 더 좋다고 볼 수 있겠지만 수익률 측면에서는 변동성은 조금 더 크더라도 미국 시장만 들고 가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타이거 TDF 2045는 가파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덱스와 타이거 두 ETF 종목들의 차이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코덱스 종목은 전 세계 주식을 추종하는 ETF들로 주식 비중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TDF 2050은 전 세계 주식의 약 70%를 투자하고 있고 이번에 새로 출시한 TDF 2060은 전 세계 주식의 50%, S&P 500의 30%를
종목들을 추가하면서 미국의 비중을 더 크게 높였습니다. 그에 반해 타이거 TDF-2045는 S&P 500에 약 80%를 투자하면서 미국 시장에 완전히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총 보수는 코덱스는 두 종목 모두 0.3%이지만 실제 총 보수는 TDF-2050은 약 0.42%로 일반적인 지수 추종 ETF들보다는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타이거는 총 보수 0.19%에 실제 총 보수는 약 0.3%로 보수를 낮추기 위해 S&P 500 주식의 현물을 직접 보유하며 재간접 비용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TDF ETF는 아직까지 시장이 크진 않지만 공모 펀드에서는 TDF의 비중이 꽤 큰 편인데 공모 TDF의 평균 비용은 약 0.95%를 상회하며 상당히 높은 편이고 연금 개시 이후 현금화까지 약 일주일 정도까지 소요가 되기 때문에 TDF는 ETF를 통해 투자하는 것이 황금성도 좋고 낮은 비용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점은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덱스와 타이거 TDF의 가장 큰 차이점은 역시 주식 비중을 전 세계로 나누는지 아니면 미국 시장에 집중을 하는지 그 차이가 가장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다양한 안전자산 타겟 상품들이 출시되어 있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선호도가 높지 않습니다. 안전자산 30%를 채우는 용도 외에는 매수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안전자산 종목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포인트 한 가지를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기존에 2023년 이전에 출시했던 종목들은 모두 주식 비중이 최대 30%가 한계입니다. 에이스 미국 S&P 500 채권 호답은 S&P 500의 비중이 최대 30%에 불과하고 나머지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타이거 테슬라는 테슬라 비중이 최대 30%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IRP나 DC형 퇴직연금 계좌에 해당 종목들을 투자한다면 주식 비중을 최대 79%까지밖에 늘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TDF 종목들은 주식 비중이 최대 80%까지 보유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은 IRP나 DC 계좌에서 주식 비중을 최대 94%까지 채울 수가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출시한 종목들 중 종목명에 미국 채권합 50이 들어있는 종목들은 주식 비중이 최대 50%로 주식 비중을 85%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자산을 선택할 때에는 이러한 종목들의 주식 비중이 최대 몇 %인지 그리고 기간에 따라 변화하는지 등을 잘 확인하시고 종목을 선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잠깐 언급한 대로 TDF ETF 시장은 시총이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코덱스 TDF 2050과 타이거 TDF 2045를 제외하면 모두 1000억 미만으로 너무 낮은 거래량으로 인해 선뜻 투자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새로 출시한 코덱스 TDF 2060은 아마도 TDF 2050만큼은 성장할 가능성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TDF ETF에 투자를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코덱스나 타이거 두 운용사의 상품 중 하나를 선택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제가 안전자산 중 TDF ETF를 선호하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나름 괜찮은 수익률입니다. 지난 1년간 국내 상장 미국 S&P 500 ETF의 수익률이 약 18%인데 코덱스 TDF 2050은 14.7%로 테슬라, 엔비디아 단일 종목 채권 혼합에 이어서 세 번째로 높은 수익률을 보여주었습니다. 단일 종목 채권 혼합은 아무래도 주식 비중이 한 종목에 올인되어 있기 때문에 높은 변동성 등으로 투자를 고민하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산 배분 측면과 수익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안전자산은 TDF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의 ETF 시장이 지속해서 성장하면서 안전자산에도 나름 괜찮은 수익률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좋은 종목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어떤 종목을 어떻게 선택하면 좋을지 제 생각을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자산 배분 측면으로 접근해서 전 세계 주식에 투자를 하고 싶다면 코덱스 TDF 종목들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 자산 배분이 미국 시장 전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신다면 S&P 500의 약 80% 비중으로 투자할 수 있는 타이거 TDF 2045를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2030년에 은퇴를 앞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지속해서 주식 비중을 높게 가져가시고 싶으시면 오늘 말씀드렸던 타이거 TDF 2045, 코덱스 TDF 2050, 2060을 선택해도 무방합니다. 네 번째로 현재 TDF 2040을 모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현재보다 주식 비중을 높이고 싶다면 2045, 2050, 2060 등으로 갈아타는 것도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10년이 지난 후라면 아마도 TDF 2070 등이 출시가 될 것이고 그때에도 채권보다 주식 비중을 높이고 싶다면 TDF 2070 등으로 갈아타는 것도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채권 비중이 계속해서 높아지는 것이 싫고 주식 비중을 항상 동일하게 가져가고 싶다면 원큐 미국 S&P 500
100, 미국채 혼합 50 등과 같이 종목명에 미국채 혼합 50이 들어있는 종목을 선택하시면 IRP나 DC 계좌에서 평생 동안 주식 비중을 최대 85%로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안전자산 종목 중 제가 가장 선호하는 TDF ETF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TDF ETF가 아니더라도 안전자산을 타겟으로 하는 미국채 혼합 50 같은 종목들이 계속 출시가 되고 있는 만큼 안전자산을 어떻게 채울지 고민을 하고 계셨던 분들에게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유익하고 도움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